지나 7살에는 엄마 소희와 함께 서울 외곽의 오랜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 소희는 큰 공장에서 일하며 혼자서 진아를 키우고 있었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소희는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진아도 그런 엄마를 닮아 밝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이였다. 어느 날 오후 진아가 엄마 심부름으로 작은 가게에서 빵과 우유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항상 이 길을 걸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그날따라 공장 입구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구석진 곳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진아의 눈에는 그가 몹시 아픈 것처럼 보였다. 진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장 앞을 지나가는 몇몇 직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노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못 본 척하며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진아의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졌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곤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진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다, 아이야. 그냥 조금 지쳤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쇠약했고 그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아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할아버지, 배고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아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방금 산 따끈한 빵 하나를 꺼내어 노인에게 건넸다. 이거 드세요. 많이 배고프시죠? 노인은 손을 떨며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는 허겁지겁 씹으며 눈물을 흘렸다. 진아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졌다. 고맙구나. 정말 착한 아이구나. 진아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세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고요. 노인은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진아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내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지만 진아가 보기에 할아버지는 단순히 배가 고픈 것만이 아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감기라도 걸린 게 아닐까? 진아의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다. 할아버지,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저희 집에서 감기약을 가져올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이야. 나는 괜찮단다. 그러나 진아의 눈빛은 단호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는 작은 다리를 재빠르게 움직이며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약 상자를 꺼내어 거기에 있던 감기약과 따뜻한 물 한 병을 챙겼다. 엄마가 아시면 뭐라고 하시려나.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도 분명 진아의 행동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다시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진아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자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다녀왔구나. 진아는 약과 물을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감기는 초기에 잡아야 된대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가 준 약을 삼키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아의 눈에는 그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빛바랜 은반지였다. 이걸 내게 주마. 너 같은 아이를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하구나. 진아는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도와드린 건데요. 그러나 노인은 반지를 진아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란다. 아주 소중한 물건이야. 너처럼 착한 아이에게 주고 싶구나. 진아는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이 반지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거 너무 소중한 물건 같은데요? 괜찮다. 넌 이미 나에게 큰 선물 줬단다. 진아는 마지못해 반지를 받아들었고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 계실 거죠?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 내일이 되면 알겠지.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진아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아쉬운 마음으로 노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갔다 왔니, 진아? 진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엄마에게 노인과의 만남, 빵과 약을 준 이야기, 그리고 반지를 받은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엄마는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 반지 꽤 오래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래요. 소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아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는 건 조심해야 한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소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반지를 진아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알겠어. 하지만 이 반지는 조심해서 간직하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보여주지 마. 진아는 엄마의 말을 새겨듣고 반지를 작은 보석함에 넣어두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진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노인과 반지 생각뿐이었다. 내일 다시 가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기대감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아가 공장 앞을 지나며 노인을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아가 공장 앞을 지나며 노인을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노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듯 사라져 있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떨고 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혹시 어딘가로 옮겨진 걸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걸까? 진아의 마음속에 걱정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학교에 가야 했지만 노인의 행방이 신경 쓰여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학교에 도착한 뒤에도 진아의 머릿속은 온통 노인 생각뿐이었다.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이 장난을 쳐도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아의 친구 유리가 다가왔다. 진아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진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제 만난 할아버지가 있어. 도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 계셔? 어디로 가신 걸까? 유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갔겠지. 원래 그런 분들은 자주 이동하잖아. 하지만 정말 아파 보였어. 내가 감기약도 드렸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유리는 진아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방과 후에 공장 근처에 다시 가볼래? 혹시 다시 나타났을지도 모르잖아. 진아는 그 말에 작은 희망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가 끝난 후 진아와 유리는 함께 공장 근처로 향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진아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공장 문 근처를 걸어다니며 혹시라도 노인이 남긴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때 공장 직원 몇 명이 지나가며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공장 앞에 있던 그 노인, 결국 쫓겨난 거 알아? 그래? 누가 쫓아냈대? 누구긴 당연히 혜진 부장이지. 아침 일찍 와서 엄청 화를 내면서 보안 직원들에게 당장 내쫓으라고 했대. 아휴, 너무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진아는 그 말을 듣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쫓겨났다고? 유리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원해서 떠난 게 아니라 강제로 내쫓긴 거네. 진아는 분노가 치밀었다. 노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공장 앞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쫓겨나다니. 그녀는 그대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혜진 부장이 누구야? 진아가 유리에게 물었다. 우리 엄마도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어. 엄청 엄격하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공장에서 문제 생기면 언제나 남 탓만 한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라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와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진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진아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진아야, 왜 이렇게 늦었어? 진아는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엄마,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가 사라졌어. 누군가 그분을 쫓아냈대. 그래서 찾으러 갔었어. 소희는 잠시 놀란 듯 진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진아야, 네 마음은 너무 착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모르잖아. 하지만 엄마, 그분이 너무 아파 보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소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진아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엄마도 네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우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어쩌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일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네 할 일을 하자. 알겠지? 진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진아가 침대에 누워 반지를 꺼내 들었다. 반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손 안에 꼭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진아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 반지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공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소희가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으로 가려던 순간 공장 안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었어?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큰돈을 소희 씨 가족에게 보냈대. 뭐? 정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런 걸 했지? 몰라. 그런데 금액이 엄청 크다더라. 아무리 봐도 뭔가 수상해. 소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모르는 돈이 자기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계좌를 확인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정말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도대체 누가? 왜? 하지만 의문을 가질 새도 없이 곧장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희 씨, 지금 당장 부장님께 오세요. 소희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천천히 사무실로 걸어갔다. 혜진 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소희 씨, 이 돈 어디서 난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돈이에요. 정말 모른다고요? 거액의 돈이 갑자기 계좌에 들어왔는데도? 소희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다. 혜진 부장은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서 뇌물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거래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혜진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때 진아가 공장 앞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가 억울하게 몰리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울면서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혜진은 놀란 눈으로 진아를 바라보았다. 네가 무슨 상관이지 꼬마야? 진아는 눈물을 닦으며 외쳤다. 그 돈은 할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내가 도와드린 그 할아버지요. 사무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내가 도와드린 할아버지가 나한테 반지를 주면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아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진아와 소희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그 남자는 바로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아니었다. 당신이... 혜진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진아와 소희의 눈앞에 선 남자는 어제 공장 앞에서 떨고 있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졌고 허름한 옷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어제와 다름없었다. 따뜻하고도 깊은 눈동자 속에는 진아를 향한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어붙었다. 혜진 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십니까? 그녀는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조용히 사무실 안을 둘러본 뒤 미소를 지으며 진아와 소희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군, 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강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하지만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 후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나는 강동현, 강그룹의 회장이다.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히 혜진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당연히 이 노인이 그저 평범한 거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었다. 그 순간 진아도 충격을 받았다.
그럼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강동현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진아야. 나는 일부러 평범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공장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진짜로 보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였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 공장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지만 나는 직접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처럼 변장하고 공장 앞에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날, 진아, 네가 나에게 보여준 따뜻함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다. 진아와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고 혜진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내준 돈도 회장님이 보내신 건가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동현 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희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모습을 보고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군.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혜진 부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직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보낸 돈이 오히려 혜진 부장에 의해 불순한 돈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니 실망스럽군. 혜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해명하려 했다. 회장님, 저는 단지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절대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의 태도를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말이다.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사실 직원들 대부분도 혜진 부장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녀가 가진 권력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들이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혜진 부장을 질책하고 있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혜진 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다. 나는 공장에서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을 원한다.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 오늘부로 넌 해고다. 혜진은 무너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자 강 회장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하지만 나는 네가 회사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 나은 자리에서 일하도록 하겠다. 소희는 깜짝 놀라며 네? 저는 그저 평범한 노동자인데요? 라고 말했지만 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진 성실함과 정직함은 이 회사에 필요한 가치다. 앞으로 공장의 관리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희는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진짜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진아야. 그는 고개를 돌려 진아를 바라보았다. 진아야, 네가 나에게 준 친절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의 말에 진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강 회장은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더욱더 특별한 거란다. 그는 곧장 비서에게 지시했다. 진아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단순한 선행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진아와 소희는 감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혜진 부장이 사라진 공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 소희는 관리팀에서 일하면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진아도 학교에서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착한 마음을 가진 특별한 아이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늘 강 회장이 준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몇 달 후 진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도우며 말했다. 엄마,
저는 나중에 커서 저도 회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희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은 이미 그분처럼 따뜻하단다, 진아야. 그날 밤 진아가 잠들기 전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빛나는 은반지가 있었다. 진아는 강 회장과의 만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엄마의 직급이 올라가면서 생활이 훨씬 나아졌고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더 이상 진아를 의심하거나 따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녀가 한 선행에 대해 듣고 감탄하며 진아를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유리도 진아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진아야, 넌 정말 대단해. 그냥 친절하게 한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다니. 진아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웃었다. 난 단지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었다. 강 회장이 처음부터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반지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말도 단순한 위로였던 걸까? 진아의 작은 가슴 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이 진아와 소희를 공장 본사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회장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아도 엄마도 잔뜩 긴장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가자 소희는 진아의 손을 꼭 잡았다. 진아야,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말자.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마구 뛰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비서가 안내하자 넓고 화려한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강 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와라, 진아. 그리고 소희 씨.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를 왜 초대하셨어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서다. 진아야, 넌 반지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지? 진아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조그만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진아가 받은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또 다른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는 내 가족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우리 가문에서는 예전부터 이 반지를 중요한 인물에게 물려주곤 했다. 진아가 더욱 놀라며 물었다. 그럼 제가 받은 반지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는 이 반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이 반지를 받은 사람은 나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며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줄지 고민했지만 네가 나에게 보여준 친절과 따뜻함을 보며 확신했다. 진아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할아버지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다. 그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를 초대한 이유는 단순히 반지 때문인가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진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네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진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어떻게요? 강 회장은 한 장의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장학제도인데 재능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넌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진아와 소희는 깜짝 놀랐다. 강 회장은 진아가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떠올랐다. 그럼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강 회장은 웃으며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로 그런 점이 중요하다, 진아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네가 단순히 이 반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진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이런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진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세상을 배워나갔다. 그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장래에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소희도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강 회장의 도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진아가 다니는 학교에 기부를 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아의 이야기는 점점 널리 퍼져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진아를 단순한 평범한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진아가 공장의 한쪽에서 새로운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엄마를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구나, 진아야. 진아가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다시 검소한 차림을 한 강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회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진아가 처음 만났던 그 따뜻한 눈빛의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 진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입고 계세요? 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진아와 강 회장은 함께 공장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진아야, 네 덕분에 나도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배웠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할아버지. 저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강 회장은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만은 절대 잃지 않길 바란다. 진아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진아가 잠들기 전에 반지를 손에 쥐고 조용히 기도했다. 할아버지처럼 저도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그녀의 작은 손 안에서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진아는 강 회장과의 만남 이후로도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다.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꿈을 키워갔다. 엄마 소희는 새로운 직장에서 더욱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진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남아있었다. 자신이 정말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자신이 행운을 얻은 것뿐이라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이 진아를 따로 불렀다. 진아야, 너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단다. 진아가 궁금한 표정을 짓자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네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거야. 진아가 서류를 살펴보니 해외에서 열리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초청장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 너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너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란다. 진아는 고민에 빠졌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엄마를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다. 집에 돌아온 진아가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소희는 조용히 진아의 손을 잡았다. 진아야, 기회를 두려워하면 안 돼. 네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걸 배우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진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는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차례일지도 몰랐다. 출국을 앞둔 날 강 회장이 진아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너에게 반지를 건넨 것은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야.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길 바란다. 진아의 손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할아버지, 저 꼭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강 회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지, 진아야.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단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진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받은 행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운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반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